길가의 돌멩이에게 아무리 귀한 진리를 설파한들 돌은 여전히 돌일 뿐입니다. 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돌에게는 돌의 쓰임이 있고 나무에게는 나무의 쓰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100번을 조목조목 설명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듣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의 그 막막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 논리가 정연하고 내 마음이 선하다면 언젠가는 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며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유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 거친 삶 속에서 뼈저린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모든 일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독선이자 교만인지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탄핵하고 모함했던 이들과 끝없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꽁꽁 얼어붙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선생은 그 헛된 노력을 멈추고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정된 인생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선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결국 당신의 영혼만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낮은 곳이 있어야 하듯 지혜가 전해지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왜 우리가 때로는 소통을 포기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무의미한 논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길,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건네는 것은 꽁꽁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땅에서는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수신인은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별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모두를 이해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시킬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본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하는가?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다친 사람은 질문 대신 자기 자랑과 훈수만을 늘어놓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답을 주지 마십시오. 둘째, 다른 의견을 어떻게 대하는가? 열린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에서 배움을 찾지만 다친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는가? 성장하는 사람은 실수를 성찰의 기회로 삼으나 완고한 사람은 끝내 남 탓을 하며 과거의 틀에 안주합니다. 넷째,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가? 물이 흐르려면 낮은 곳이 있어야 하듯 지혜가 전해지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그 무엇도 새로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선생은 농부가 비옥한 땅을 골라 씨앗을 뿌리듯 사람을 가려 대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차별이 아니라 소중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려다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를 아껴 당신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고립 속에서도 수백 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입니다.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곧게 선다. 이것이 바로 대나무의 지혜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거센 바람에 맞서다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피해가는 것이 진정한 생존의 비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대나무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상대를 굽히려 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러서서 당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는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치 햇볕이 구름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듯이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은은하게 전해집니다. 강요된 깨달음은 결코 진정한 깨달음이 될 수 없습니다. 꽃이 시간이 되면 저절로 피어나듯 사람의 마음도 때가 되어야 열리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흔들린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은 잦아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정확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숲 전체가 보이듯 갈등의 한가운데서 벗어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토록 말이 통하지 않는지, 그 무지나 고집의 배경에 어떤 상처나 편견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례한 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분노와 실망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문에 계속 돌을 던지면 연못은 계속 출렁이겠지만 던지기를 멈추면 연못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파문에 대응하기를 멈추십시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당신의 평정심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본심과 원칙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무지나 고집 때문에 자신의 평정심을 잃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복까지 통째로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안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산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산은 변함없이 그곳을 지킵니다. 우리도 이런 산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십시오. 산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런 지혜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역경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침묵으로 답하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고 당신만의 진실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잠시 항로를 공유하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결국 도달해야 할 포구는 저마다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거나 억지 인연을 회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흐르는 한강 물줄기처럼 고독 속에서 단단해진 자신을 데리고 평온한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끊기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시간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형태를 바꿉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내 곁에 남은 인연이 더욱 귀한 것이고 떠나간 인연이 남긴 상처조차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멀어진 이들을 너무 오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어진 배역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진 배우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당신의 다음 막에는 그들의 자리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무대 밖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바다에서 자신만의 항해를 이어가도록 너그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홀로 남겨진 당신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한 작품입니다.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초조함을 거두고 이제는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 깊이는 깊어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100명의 지인보다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가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이제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만의 바다를 항해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온기를 즐기고 혼자라면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든든한 닷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평온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각자의 바다에서 저마다의 빛으로 가장 나답게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항해에 늘 잔잔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